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테슬라 전기자동차 주식인데, 테슬라 주가 변동성이 확대가 불가피하다. 그 이유를 한 10가지 정도 지금 들고 싶습니다. 최근에 그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그 우리 국내에서 그 미국 주식을 안내한다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소개해야 된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국내 거주하는 그 미국 증시 안내하시는 분도 있고, 또 미국 현지에서 대학 교수라든지 교포들 중에서도 그 우리 한국인을 대상으로 테슬라 주가가 매력적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빨리 사라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포유 환율 연구소는 그 한 10개 이유를 가지고 원래 테슬라 주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2021년간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앞 시간에도 제가 언뜻 얘기를 했는데, 그 메타, 그러니까 이름을 이제 원래 바꿨죠. 그러는데 이제 그 주가가 영업 실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하루에 23%가 빠졌거든요. 뭐 지난해 S&P 500 지수가 1년 동안 25% 올랐는데 메타 주식이 하루에 23% 빠졌단 말이죠. 그건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그러니까 영업 실적이 수반되지 않으니까 메타버스 관련 시대가 지금 막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업을 주도하는 메타 주식이 하루에 23% 빠져버린 거죠. 이것은 전기자동차 시장을 주도하는 테슬라 주가와 무관할까요? 아니면 관계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우선은 지금 내구재 시장이 이제, 내구재라고 하면 이제 자동차가 대표적이잖아요. 가전제품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 소득 대비 그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그 품목들이죠. 특히 자동차는 그 중에서 뭐 부동산 다음에 그 소득 대비 가격이 높은 품목이 이제 자동차인데, 이런 내구재 산업은 증시 상황하고도 밀접해요. 근데 2022년 증시는 변동성이 이제 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1월 달에 이제 큰 폭의 조정을 받고 기술적 반등은 있지만은 오르는 거는 오르고 또 내리는 건 내리니까, 그러니까 그 자동차 수요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마 2022년에는 한 서너 차례 있을 거예요. 1월과 같은 일이. 그러면 이제 그 다수는 변동성이 크면 돈을 잃거든요. 그러면 전기 자동차 수요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2022년에는 불확실할 거다. 부동산 시장 이해관계자들도 그 돈을 벌면 고급 자동차를 사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그런 기대가 좀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기준금리, 시장금리 모두 다 상승하니까. 그리고 한계기업도 많이 이제 증가할 거예요. 그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고, 결국 테슬라 전기차 수요가 지난해만큼 증가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원래는. 그 다음에 중국 경제 불확실성 지속도 그 마찬가지 얘기예요. 중국에서 테슬라 전기차 수요가 많은데 지난해 11월부터 흥다 사건이 터져버렸으니까 조지 소로스와 같은 분은 올해 하반기에 중국 경제는 본격적으로 어려울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테슬라 주식하고도 상당히 이제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조지 소로스와 같은 그 어떻게 보면 명망가들까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 문제로 최근에 테슬라 자동차 리콜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뉴욕
그 경찰청이 테슬라하고 뭐 상당 기간 동안 논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호등에서 정지를 해야 되는데 속도만 느려진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대형 자동차 사고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리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크죠. 어떻게 보면 신호등 문제는 자율주행차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 아닌가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서 지금 테슬라가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자율주행 그 시스템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때문에 이제 리콜이 일어났는데 그보다 더 복잡한 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거죠. 밤낮을 구별을 해야 될 텐데 밤낮을 구별을 하는 것도 그럼 몇 시부터 얘기할 거고 지역마다 다 다르고 가을, 겨울, 봄 다 밤의 개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건 더 복잡하거든요. 신호등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도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인데 테슬라 성장 속도보다 경쟁업체 등장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죠. 이 얘기는 마진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시장 점유율도 줄어든다는 얘기죠. 일부에서는 뭐 독일에서 자동차 생산을 하면 이런 가정을 하는데 근데 독일 자동차 3사도 본격적으로 전기차 산업에 뛰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의 닛산이라든지 뭐 자동차 회사들이 동맹을 맺어 가지고 전기 자동차 시대에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테슬라에 대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업 실적이 받쳐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1월달처럼 1월달도 그 테슬라하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 주식 공매도를 한 그 헤지펀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공매도 세력이 테슬라 성장 속도도 그 문제가 생기고 경쟁업체 등장하고 자율주행 시스템 자꾸 문제 생기고 중국 경제 불확실성은 이제 본격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정시까지 안 좋으면 공매도 세력은 또 증가하겠죠. 또 여기다가 공매도 세력은 또 청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공매도를 하고 나면. 그러니까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한다는 거죠. 한 서너 차례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원래 중에. 그러면 희생자가 많죠. 특히 장기 투자하는 경우에는 희생자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유가 고공행진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유가가 공공행진하면 전기차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니냐 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네 가지 측면에서 테슬라 자동차, 전기 자동차 수요도 감소한다는 거죠. 첫째는 유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도 사기 힘든다는 거죠. 휘발유 경주차 타기도 힘들지만은 그 다음에 유가가 상승하면 금리가 또 상승하잖아요. 시장금리요. 결국 물가 상승의 주범이 유가라면 시장금리 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시장금리라면 국채금리가 아니고 회사채금리입니다. 회사채금리는 그 국채금리보다 더 상승폭이 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테슬라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미국 밖에서는 환율 문제가 또 있죠. 유가 상승이. 우리나라가 대표적이죠. 유가 상승하니까 당장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공공행진을 한다. 그러면 또 자금시장 경색이 일어나고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주죠. 뭐 주가도 빠지고 실물 경제에도 성장률이 둔화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자동차 수요 감소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이 지난해와는 다른 환경에 이제 직면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한계 기업의
기업이 이제 올해가 많이 증가할 건데, 이 한계 기업이 뭐 원래부터 테슬라 자동차를 살 수 없죠. 한계 기업은. 그런데 한계 기업하고 관련 기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만 하더라도 한계 기업은 그냥 한계 기업 정도로 그쳤지만은 올해는 금리 상승하고 이러면 한계 기업 지형에서 부도나는 기업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관련 기업, 한계 기업이 아니더라도 관련 기업도 걸려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미국은 물론 한국, 뭐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그 한계 기업이 증가할 거예요. 금리가 상승하니까. 이 문제도 그냥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라는 얘기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마지막인데, 테슬라 주식 변동성 확대 그 자체, 이 부분이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면 자동차를 매수하려고 하겠죠. 그래야 테슬라 자동차 판매량도 증가하고 영업 실적도 개선되면 추가적으로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테슬라 주식 변동성이 확대되면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테슬라 자동차를 못 사는 거죠. 원본 손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영향 요소인데,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테슬라 자동차를 사고자 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주식 변동성이 확대되면, 앞에 얘기한 9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원래 그 테슬라 주식은 지금까지 한 얘기를 요약하면 지난해하고는 완전 다른 양상으로 테슬라 주식이 그 지난해에는 어떻게 보면 상승 우하향하는 추세지요, 그죠? 근데 올해는 그 박스권에서 등락이 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고점은 그 주당 1200달러, 저점은 뭐 650달러까지도 변동성이 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굉장히 테슬라 자동차 영업 환경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주가 흐름하고도 관계될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원래 테슬라 주식은 가격 변동성이 박스권 내에서 아주 클 가능성이 높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